네, 중학교 과학의 22번째 단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6번째 단원이죠. 에너지 전원과 보전 단원의 내용과 실험과 관련된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원과 보전은 우리가 앞에서 그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연계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바로 그 이어가지고 제시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19, 그러니까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그리고 생식과 유전 이렇게 두 개의 생물 단원이 연이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과 모듈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의 어느 한쪽이 그 우대를 받지 않게 하려는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는 뭘 다루느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필요한 형태로 전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여 에너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전기 에너지는 발전기에서 역할적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환되어 사용되어 있음을 알도록 한다. 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총량은 보존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담겨있는데 우선은 앞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다뤘다면은 그거에 이어가지고 두 개의 합인 역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 요거 자체가 사실은 앞쪽에 드러나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우리가 전기 단원이 있었잖아요. 그 전기 단원에서 그 이 전기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들이 또 그 이 자석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그 이제 뭐가 운동이 생겼을 때 전류가 발생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에는 또 약간 애매해서 살짝 여기에다 그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거기에다 붙여서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말고 전체 에너지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말로 남게 됐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은 위로 던진 물체와 자연학화 물체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위로 던진 물체와 자연학화 물체의 운동 요 두 가지를 케이스에 제한을 둬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시켜 봐라. 이게 이제 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됨을 설명하라. 그래서 약간은 그 발전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들고 그래서 이제 전력, 전력량,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활동을 뭐가 들어가냐? 에너지 전환의 예를 찾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하기, 가정에 사용되는 가전제품의 소비자료 비교하기.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그, 그 탐구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실험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약간 한계점이 아니라 그 주로 조사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들 가볍게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과 보전이라는 단원 속에서 우선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즉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롤러코스터의 운동에서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중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크고 작아지는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전환 관계를 그림으로써 가볍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역학적 에너지라는 탐구가 들어가 있죠. 앞에서 이 성취 기준에서 위로 던진 물체 운동하고 자연학화 운동 하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역학적 에너지를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속력을 제시해주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탐구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도입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물체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돼서 바뀌는지 그 내용들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양이 전체적으로 보존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체 총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100%가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배기가스로 40%, 냉각수 중에 뭐 30%, 마찰에 의한 열에서 5%,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서 25%가 소모되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또 들어간 에너지와 전체 사용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라고 하는 보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탐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되고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이용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에너지 앞에 에너지하고 에너지 보존 얘기 성취기전 1과 성취기전 3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같은 내용은 아니구나. 이거는 좀 따로 소비 전력과 관련된 얘기가 따로 또 들어가는데 이 그 에너지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나로 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쪽만 뒤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에는요, 우선 자석의 운동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간단한 발전기 만들기 활동을 그냥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은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코일 속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은 유도전류 발생되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뭐냐? 유도전류는 자석이 움직일 때, 즉 코일 속에서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밝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얘기를 들어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생기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속의 변화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들을 조사해가지고 비교해보는 활동들을 가지고 탐구를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가전제품의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이렇게 뭐 조사하고 발표하고 신문 만드는 거 이런 활동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뭐 잘 알고 있죠? 전기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사실 소리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죠. 이게 스피커를 운동시켜가지고 결국엔 나오는 에너지니까.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얘기해야 되니까 소비 전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소비 전력은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를 할 때 와트 쓴다고 했었죠. 즉 시간 동안 얼마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여기서 시간을 곱해야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시간, 시간 할 때 그 시를 써서 와트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전력량이라는 걸 사용해 줍니다. 여기 써 있죠. 와트에다가 시간 H를 곱해서 와트시 전력량을 쓰고요. 전력량이라는 값은 사실 작기 때문에 보통은 킬로와트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보면은 얼마큼 사용했는지 킬로와트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사용량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매기는 방식이 누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뭐 금액이 킬로와트시당 100원 그 다음에 뭐 그 이상이 되면은 200원, 300원, 400원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거를 계산해 보고 하는 것들이 탐구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육 과정의 소비 전력은 정량적인 계산보다는 에너지 전환의 강조를 더 다루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계산하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되게 짧아요. 이렇게 간단하고 그래서 탐구가 별로 실험이 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얘기를 많이 포함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정에 사용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비교하기는 모든 가전제품마다 그 뒤에 보면요 소비 전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 전력을 보면은 얘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뭐 비교해 보고 그것의 특징을 써보고
여러분들 소비 전력이 큰 게 어떤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뭐 대충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열을 내는 게 많이 세죠. 그래서 전기밥솥,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그다음에 전기 포트 이런 것들은 거의 1000W에서 2000W, 1000W, 1500W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이런 것들도 꽤 커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안 쓰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죠. 전등 같은 경우는 작아요. 전등은 보통은 뭐 전등도 요즘에 형광등보다 또 LED등을 많이 써가지고 기껏해야 뭐 한 10W 이 정도 10몇 W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런 등은 오래 켜잖아요. 하루에 10시간 킨단 말이에요. 세탁기를 하루에 10시간씩 돌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 한번 세보세요. 집에 등이 몇 개 있는지. 그거 다 더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조사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룰 수 있도록 내용들을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있는 모든 물리단원, 6개 단원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나오는 탐구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를 선택할지, 물론 고등학교 과정의 탐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학교 과정의 탐구를 선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적었던 것처럼 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안내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제 실습이 아니라 출강 강의를 했을 때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물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자기가 혼자 탐구를 진행하는 건 하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탐구를 진행했던 것들을 봐서 그거를 보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물리에서 다루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예비교사로서 중고등학교의 실험 내용들 이해하는 것들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여건상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하고자 이렇게 교과서하고 교육과정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8단원이 아니라 6단원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역시 또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2개 단원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